이번에 공개된 이드 이격 테마극장 100일몽 끝에 드리운 아침,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스토리가 단순한 이드 폭주 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의 상실과 자립, 시온의 무력감과 성장, 그리고 두 명의 뮤트가 가진 정체성 문제까지. 오늘은 이 관점에서 이번 테마극장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드는 꿈조기에서 시온과 자매들을 만나며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타와의 이별 역시 시간이 지나며 극복해가는 듯했죠. 하지만 이드는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눌러온 감정은 나타의 마지막 흔적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자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이드는 폭주했고 지금까지의 성장이 내면의 형태로 나타나 이드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끝내 이드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이드는 과거로 퇴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에피드가 클리셰를 정말 맛있게 비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락의 연출을 마치 각성 클리셰처럼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추억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뮤트가 꿈속의 이드의 모습을 보고 눈치채고 지적했죠. 그리고 이드가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장치는 복장만이 아닙니다. 폭주한 이드는 현실에서는 모두를 나타로 만들어버렸고 꿈속에서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강제로 세뇌의 꿈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단순한 폭주가 아니라 구조 신호였다고 봅니다. 정말 추억 속에만 머물고 싶었다면 현실에서 깽판을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었으면 되었으니까요. 특히 이번 테마극장에서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외부의 개입이 시작된 뒤 대응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드는 개입이 시작되기도 전에 능력을 폭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드의 폭주가 구조 신호였다는 가장 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온과 뮤트에 의해 구조된 이드는 진정한 의미로 나타와 착별하게 됩니다. 이드에게 있어 나타는 신 혹은 부모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자신을 보조해 줄 것이라 믿었으며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드는 뮤트가 된 나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존재에게서 자립하게 됩니다. 이드 재활은 엘다인에서 일반 사도로 이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설정 오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피드가 게임 시스템을 스토리에 잘 녹여냈다고 느꼈습니다. 이드는 지금까지 잠들었을 때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깨어난 지금 엘다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기에 일반 사도로 출시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후 엘다인 이격이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드 완치 같은 형태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글러브와 비슷한 방향성을 지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시온은 선전했지만 이드를 구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온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뮤트가 이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시온이 거의 설득 직전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과거에 머물려는 이드와 미래를 꿈꾸는 이드를 설득하며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온 역시 나타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타를 추억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나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드를 끝내 구해내지는 못했죠. 오히려 이드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온을 뮤트가 구해냅니다. 저는 시온을 보며 현실의 부모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위로할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온 역시 이드의 상처를 위로하고 살아갈 용기를 줄 수는 있었지만 이드의 문제 자체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이 이후 시온에게 큰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작 누구보다 노력했음에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감각 말이죠. 시온은 이들을 설득하기 전 잠깐이나마 힘으로 해결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야 폭주 사건 당시 이드의 말과 클로에의 절규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이후 시온에게 자아 비판과 후회를 남기겠지만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테마극장에서 모나티엄 AI에 들어간 오리지널 뮤트의 등장은 짧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정말 감정 모듈을 끄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의 시작점은 오리지널 뮤트의 설득입니다. 오리지널 뮤트의 설득은 나타 뮤트를 너무나 정확하게 긁었습니다. 오리지널은 자신이 나타 뮤트의 사고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이 설득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자의 설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뮤트가 감정 모듈을 완전히 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엘리아스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리뉴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테마극장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뮤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불완전한 감정을 지닌 AI가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로 말이죠. 나타 뮤트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본래 뮤트가 따로 생존해 있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사실 나타 뮤트에게 오리지널의 생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타 뮤트는 스스로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시작점은 나타입니다. 나타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신체도 사고방식도 모두 뮤트의 것입니다. 심지어 뮤트의 기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가 한순간에 뮤트로 바뀐 상황에서 나타 뮤트는 더 이상 자신을 온전한 나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타인 동시에 뮤트였던 그녀는 결국 이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요청으로 자신이 사라졌고 그 결과 이드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 뮤트는 이드에게 건넬 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뮤트가 나타를 집어삼키고 보복하러 왔다 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크넷에서 익명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것 외에는 이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타 뮤트의 본질은 결국 나타였습니다. 이드가 폭주하자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직접 구하러 갔고 뮤트로 바뀌어버린 자신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나타 뮤트는 보호자였던 나타가 아니라 동반자인 뮤트로서 이드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드의 엘다인 이격이 다시 출시될 것 같나요? 시온은 성장하게 될까요? 오리지널 뮤트는 돌아올까요?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